아이가 파닉스를 완벽히 익혔다라는 것은 다음에 6가지 단계를 거쳐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우선 아이가 자신의 몸에서 낼 수 있는 소리에 대한 개념들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요. 물론 처음부터 th 발음 the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주 어린 미국 아이도 캐나다나 영국 아이도 처음부터 th 발음을 능숙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외에 입술을 부딪혀서 워, 마마는 해야 되잖아요. 파파도 해야 되고 그러한 기본적인 소리들, 성대에서 허와 같은 소리들을 이제 이해하고 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닉스의 가장 중요한 거는 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나이로 3세, 4세부터는 이러한 것들이 갖춰진 상태가 될 것이고요. 한국어로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니까 당연히 또 그러하겠지요. 이때부터는 아이들이 또한 이제 alliteration, 이제 두음 법칙이나 또 라임 맞추는 것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해서 재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닥터 수스와 같은 발음이 재미있고 따라하기 리듬감 있는 책들을 읽어주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페이즈는요. 이제 이때부터는 아이들이 영어에서 굉장히 빈번히 나오는 스, 아, 트, 이, 프, 은와 같은 이제 소리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고요. 또 이러한 철자들은 반복적으로 보고 경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빨리 읽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 같은 단어는 snake, seven, six 등등의 단어에서도 많이 접하고 쉬운 단어를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빨리 보고 이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아직까지 단어를 쉽게 읽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어떠한 소리로 시작해야 될지는 알기 때문에 운을 띄워주거나 스를 했을 때 그 다음 단어를 조금씩 알려주면 천천히 읽기 시작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리딩을 하기 위해서 아이가 사이트 워드를 배워야 하는 것처럼 요 페이즈 2 단계에서는 스, 아, 트, 이, 프, 은와 같은 이런 발음들을 강조해 주시고 철자와 소리들을 더 연관지어서 공부시켜 주시면 파닉스가 빨리 자리 잡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보통 2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까지도 걸리게 됩니다. 언제 시작하느냐 차이이겠지요. 몇 살 때. 세 번째 단계는요. 이제 이때부터는 조금 어려운 발음들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혀를 가지고 입천장 윗니 뒤에서부터 입천장을 쓸쓸얼다 보시면 이제 딱딱하다가 입천장이 부드러운 곳이 나오기 시작해요. ch 발음 츠는 딱딱한 발음 제일 위에서 나는 거고요. 점심할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부드러운 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너무 뒤로 가면 토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발음 children 할 때, 교회 church 할 때 나오는 그러한 발음들까지도 이제 이해하게 된다는 그런 단계가 phase 3, 세 번째 단계가 됩니다. 달리 얘기하면 그전에는 철자 하나하나가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지만 phase 3부터는 철자가 붙어서도 소리를 낼 수 있구나. phone, ph 발음은 우리는 분명히 두 글자지만 발음 기호를 보면 하나로 소리를 내게 되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개념을 보기 시작하게 되고요. 이때부터는 또 상대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불규칙적인 발음들도 낼 수 있게 됩니다. 또는 글자의 단어의 발음들도 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글루에서 I는 이 발음이지만 나를 지칭하는 I는 또 I 발음이 나죠. 또 me, 왜 me가 아니고 me냐. 또 my 같은 경우도 my가 있으니까 상당히 이 발음을 처음 배우는 아이들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서서히 극복해 나가는 것이 정복해 나가는 것이 phase 3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글자에서 두 개의 글자가 합쳐진 발음을 시작하고 단어 읽기가 조금 더 심화적으로 가는 단계. 이때부터는 플래시카드가 특히 효과적입니다. 페이스 4 단계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VC 또는 CVCC 단계, 자음, 모음, 자음, CVC, 자음, 모음, 자음, 자음과 같은 그런 어려운 단어의 조합들도 천천히 소화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CVCC 단어에는 bump, nest, belt,
milk와 같은 그런 단어들이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아이가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있을 때는 go처럼 쉬웠는데 이제 자음 모음과 또 자음까지 나오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혼란스럽게 되고요. 아까 페이스 3에서 철자 두 개가 붙어서 하나의 소리를 낸다라는 개념을 체득해야 하거든요. 페이스 4에서는 이제 little, L-I-T-T-L-E와 같은 그런 복잡한 단어들도 서서히 챙겨 나가기 시작하고 이때부터는 음절이 하나 이상인 단어들도 서서히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phase 4 되겠습니다. phase 5에 오면 이제 제법 읽기 시작한다라는 거고요. phase 5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읽을 수만 있는 게 아니라 쓸 수도 있다가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ph라는 게 ph로 쓰여 있지만 F 발음이 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발음을 아이가 정확하게 또 소리 내면서 쓸 수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음과 글자가 불일치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어느 정도 선생님이나 어린이 봤을 때 얘가 왜 이렇게 쓰는지는 알겠다. 우리가 한글로 닭이라는 그 동물을 쓸 때에도 받침자가 하나만 닭을 쓴다면 꼭 리을이 왜 있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정확하게 모든 철자를 쓰는 건 아니지만 발음상으로 봤을 때 옳은 철자를 쓰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5부터는 이중모음을 다룰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매우 중요한 단계이며 시간도 꽤 오래 걸리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단계 6단계에서는요. 이때부터는 아이가 단어를 이제 반사적으로 읽어낼 수 있게 되고 또 ph 발음이라든지 기타 복잡한 발음도 복잡한 철자의 조합의 단어들도 아이들이 반사적으로 어려움 없이 읽어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단어에만 국한되지 않고 문장 읽기를 다루어 주면 좋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사이트 워드를 열심히 시켜서 문장 읽기에 자연스럽게 도전하고 또 문장 읽기를 하면서 올바른 위치에 강세가 찍히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영어에서는 우리가 정확한 발음도 중요하겠지만 F, V 등등처럼 한국인이 정복하기 어려운 발음들을 제대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작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강세의 위치일 수도 있기 때문에 페이즈 6에 들어오면 많은 읽기를 하시고 많은 따라 읽기를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6단계를 거치고 나면 아이가 읽는 것에는 제법 자신이 붙을 거고 실력이 있을 겁니다. 이때부터는 묵음의 H라든지 이러한 독특한 상황의 단어들만 잘 챙겨주면 문제없이 읽기를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6개의 파닉스 단계를 설명드렸습니다.